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오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차는 현대자동차가 새롭게 출시한 준중형 SUV 코나입니다. 이 코나는 지난 2017년에 처음 출시가 됐었고,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모델은 이 코나가 상품성 개선을 거쳐서 새롭게 디자인을 적용을 한 그런 모델이 지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신형 코나 중에서도 L라인, 그러니까 조금 더 스포티한 디자인이 적용된 L라인에 적용된 그런 모델입니다. 기존에 좀 아이코닉하게 이 디자인 상징으로 가져갔던 이 아머, 범퍼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좀 삭제를 하고 전체적인 길이가 좀 길어진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모습을 살펴보면은 기존에, 그러니까 원래 코나에서 굉장히 상징적으로 가져갔던 이 럭비 선수의 갑옷과 같은 그런 디자인이 사라진 것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그때 처음 출시할 때만 해도 아머라고 하면서 이제 경쟁 모델인 티볼리, 그 당시에 판매를 했던 티볼리 아머를 좀 견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티볼리도 그 아머라는 이름을 이제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이번 코나 역시 그런 아머라는 명칭, 그리고 아머라는 요소 자체를 좀 뺀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머 디자인을 빼면서 이제 헤드램프 쪽, 범퍼 쪽이 조금 더 디자인은 깔끔해졌는데, 전체적인 라인들이 조금 더 날렵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눈 화장을 진하게 한 듯한 그런 이미지를 좀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요 그릴 같은 디자인도 이거는 빨래집게라고 해야 되나요? 빨래집게 같은 디자인이 쭉 들어간 디자인으로 바뀌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보다는 조금 더 매끈매끈해졌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이번에도 좀 과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개인적인 그런 주관이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오늘 굉장히 급하게 어쩌다가 차를 만났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굉장히 이렇게 변화된 포인트만 좀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 겉에 보이는 요 디자인 말고도 요 안에 있는 헤드램프 구성 요소도 좀 하이테크한, 굉장히 과격한 그런 디자인으로 바뀐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한쪽에 3개씩, 양쪽에 총 6개의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는데, 확실히 예전에는 이 덩치는 작아도 이 근육질의 몸매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면은, 이번에는 유명 애니메이션이죠, 원피스에 나오는 도플라밍고를 좀 떠올리는 그런 디자인으로 바뀐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앞모습 자체는 이 점 디자인이 더 좋다고 하실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저는 이 디자인도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이전보다는 그래도 좀 눈에 들어오는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옆모습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길이는 약 40mm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cm가 길어진 건데, 이 차의 크기, 특성을 생각을 했을 때는 이 4cm 역시 웬만하면은 뒷좌석을 늘렸을 거고, 실제 크기는 한 2cm 정도 커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작은 차일수록 이런 2cm 작은 숫자라고 볼 수 있는 이것들이 꽤 크게 좀 체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직접 타보시면서 좀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상품성 개선으로 바뀌면서 1.6 가솔린 터보, 지금 이 차 같은 1.6 가솔린 터보, 그리고 1.6 하이브리드 L라인, 이렇게 3가지로 출시가 되는데, 서스펜션 세팅이 좀 다르다고 해요. 이 서스펜션 세팅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직접 운전을 해보면서 좀 체감을 해봐야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겉에서 보이지 않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서스펜션의 세팅이 좀 바뀌었다, 좀 이런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앞모습과 마찬가지로 이 아머 스타일, 범퍼 스타일이 좀 바뀌면서 이렇게 휠을 감싸고 있는 이런 부분 역시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 차체 색깔하고 동일한 색깔이 들어갔죠. 이 동일한 색깔로 좀 적용을 하면서 차가 조금 더 세련돼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거기다가 휠 디자인도 굉장히 좀 스포티한, 바람개비도 아니고 칼날도 아니고,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좀 복잡하긴 한데, 이런 좀 과격한 스타일의 휠을 적용을 하면서 차가 조금 더 세련돼졌다,
조금 더 팝한 차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상품성 개선 모델이다 보니까 기존 코나에서 봤던 그런 모습들이 남아있기는 해요.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 창문의 형태라든가 전체적인 비율 자체는 크게 변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뒷모습인데, 뒷모습도 앞모습과 마찬가지로 이 아머 디자인, 범퍼 디자인이 좀 심플해지면서 조금 더 세련된 그런 모습을 좀 만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 후진등이나 이제 방향지시등이 들어가는 이 부분도 앞에 헤드램프와 마찬가지로 좀 날렵한 요 눈썹 끝을 휙 올린 듯한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됐고요. 사실 제가 기존 코나를 카쉐어링을 통해서 한 번밖에 안 타봤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배기구가 조수석 뒤쪽으로 지금 두 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차가 전체적으로 좀 스포티하게 타는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운전의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많이 개선이 됐다 그러고, 타겟층에 맞춰서 굉장히 재밌게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요소로 배기구를 이렇게 뺀 거 아닌가 싶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뒷모습 자체는 앞모습보다는 그래도 좀 변화의 폭이 적게 느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 여는 버튼은 똑같이 현대 로고 아래쪽에 있고요. 트렁크 공간은 모르겠네요. 자, 이번에는 코나의 실내입니다. 코나의 실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스플레이가 좀 전체가 풀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바뀐 것이 좀 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AVM 모니터, 내비게이션 모니터 역시 좀 커다랗게, 기존에는 10인치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는 10.25인치, 그러니까 조금 더 커진 이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N라인이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이 기어봉에도, 기어 레버에도 N라인을 뜻하는 N 로고, 그리고 빨간색 스티치가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버튼과 함께 이제 오프로드나 사륜구동으로 주행을 할 때 조금 더 구동력을 잘 배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바퀴 조향, 락을 해주는 버튼도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신형 모델이 나오면서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좀 많이 바꾸는 추세였는데, 이번 코나 N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품성 개선 모델이라서 그런지 디자인 자체는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을 한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크게 안 바뀌었는데, 아무래도 이 클러스터 계기판이 디스플레이로 바뀌다 보니까 이 디자인 자체는 현대차가 요즘에 계속해서 쓰고 있던 이 변화가 심한, 변화가 큰 이 스펙타클하게 변하는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됐고요. 기능의 배치 역시 이제 최근 현대차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던 이런 형태의 UI UX를 적용을 한 것이 특징입니다. 사실 익숙해지면은 보기 굉장히 편해요. 이제 현대차에 편해지는 거냐, 아니면은 이 UI UX에 편해진 거냐, 이거의 차이는 좀 있는데, 어쨌든 상당히 사용하기에는 편한 그런 기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상품성 개선 모델이나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이 하이패스를 전부 다 이 가운데로 올리는 그런 추세를 보였었는데, 이 코나 N라인은 그대로 이 일체형 룸미러를 사용을 하고 있네요. 하지만 그래도 빌트인 캠이나 선글라스 보관함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크기나 이런 스티어링 휠의 그립감, 이 공조장치의 디자인, 이런 것들은 상당히 편리하게 조작하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이렇게 디자인을 해놓은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HUD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이제 팝업 스타일로 적용을 해서 상당히 편리하게, 보기 편하게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는 그런 요소를, 그런 구성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 촬영을 하면서 살짝 앉아봤는데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전형적인 이 사이즈의 SUV의 사이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풀옵션이다 보니까 열선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열선 시트는 아마 옵션일 거예요. 선택 품목으로 추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2열 공조 장치는 없지만 저 아래쪽에 USB 포트, USB 충전 포트가 하나 자리를 하고 있고, 또 에어컨 송풍구는 없는데 이렇게 조수석 시트를 쉽게 조절을 할 수 있는 저런 버튼이 저기 자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좀 재밌는 부분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신형 코나 N라인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승차를 운행할 수 있는 이 자격이나 이 조건은 안 되기 때문에 직접 운전은 하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다시 한번 정식으로 좀 시승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가 L라인이고 최상위 인스퍼레이션이라고 했을 때 2,814만원이라는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선택 품목을 더 추가를 하면은 가격은 더 높아져서 3천만원이 살짝 넘는 그 금액대가 될 것 같아요. 그 금액대에 경쟁할 수 있는 모델들이 사실 좀 많기 때문에 이 차가 계속해서 높은 인기를 끌 수 있을지, 이 L라인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급하게 살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기회가 된다면은 정식으로 좀 차분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메거진의 최정필 기자였습니다.